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장 단순한 것의 힘입니다. 저자는 탁진현, 출판사는 홍익출판사입니다. 슬럼프에 빠져있던 2012년, 침대에 앉아있다가 방 옆 베란다로 시선을 옮겼다. 지난 10년간 일하면서 모은 7개의 서류 박스가 보였다. 박스 하나를 열자 취재 수첩 40건이 보였는데 순간 당황했다. 내 글자도 몰라볼 만큼 엄청난 악필로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쓸모없는 물건을 언젠가 필요할까봐 이사할 때마다 싸들고 다닌 내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던지. 그날 수첩뿐만 아니라 베란다 안에 있던 박스를 모조리 비워냈다. 그렇게 텅 빈 베란다를 본 순간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홀가분함. 태어나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것은 해방감이었고 진짜 자유였다. 그때를 시작으로 나는 집안의 물건을 비우기 시작해서 이제는 여행 가방에 다 들어갈 만큼 줄였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무실의 물건과 정보, 더 나아가 일, 소비, 인맥, 걱정까지도 덜어서 최소한만 남았다. 그러자 신기한 변화가 생겼다. 야근이 줄면서 삶의 여유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았고 사람 스트레스와 돈 걱정이 줄었다. 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던 내가 가치를 느끼는 일을 찾으면서 현재에 집중했다.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자 가장 원하던 소중한 삶이 채워졌다. 언젠가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며 일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서 일이 행복해졌다. 단순한 것이야말로 마치 마법처럼 무엇보다도 큰 힘을 가졌음을 나의 삶으로 직접 겪음을 깨달았다. 나는 이러한 일의 방식에 미니멀 워크라는 이름을 만들어 붙였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임으로써 그때 얻은 가장 가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는 의미이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거나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는 여유일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일 수도 있다. 내가 확실히 알게 된 건 일의 행복이란 현재를 잘 살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단순함은 불필요한 것을 비움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찾아준다. 여행에서 짐이 많으면 여정이 힘들고 목적지까지 가기 힘들듯 인생에서도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떠안고 있으면 과정이 괴롭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어깨에 진 짐의 무게를 가볍게 할 때야 인생은 자유롭고 행복해진다. 특히 가방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라이프 스타일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가방에 잡동사니가 많아서 무겁다는 것은 다른 것들의 관리도 그렇게 한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에는 집은 물론 회사의 책상까지 어수선하고 불필요한 물건이나 불편한 관계까지 떠안고 사는 사람이라서 스트레스가 많다. 반면 가방에 꼭 필요한 것만 넣어서 가볍게 다니는 사람은 집이나 회사에서도 깔끔하고 스트레스도 적다. 그런 점에서 가방의 무게는 일의 무게이고 나아가 인생의 무게이다. 일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자신의 가방 무게부터 점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무거운 가방을 매일 힘겹게 들고 다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꼭 넣고 다녀야 할 물건은 많지 않다.
가방 안에서 매일 쓰는 것과 가끔 쓰는 것을 구분하고 후자는 비워낸다. 일과 행복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아니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또한 없앤다. 여기에 더해서 가방의 개수까지 줄이면 출근하는 시간까지 빨라진다. 소설 책이 되어버린 남자의 주인공 비블리는 광적인 책 수집광이다. 그는 아름다운 겉모양의 책을 수집하고 2000개의 명언을 외운다. 그런 그는 어느 날 눈길을 끄는 표지의 책 한 권을 훔치고 책으로 변화하는 기이한 체험을 한다. 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삶으로 끌어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책에 흡수되어 갇혀버린 것이다. 나는 책이 되어버린 주인공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우리 사회 속의 많은 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방 한쪽의 벽면에 책을 잔뜩 채워 놓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책을 읽지만 잠시의 위안거리로 삼을 뿐 책장을 덮자마자 잊고 구석에 방치한다. 명언을 줄줄 외우면서 옳은 말만 하고 글을 쓰지만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꽤 본다. 집에 있는 내 책장을 보다가 나는 의문이 생겼다. 지식과 지혜의 보고라는 책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삶은 힘든 것일까? 그때부터 책을 줄여야겠다고 다짐했다. 삶의 나아짐이 없이 보관만 하는 책이 무슨 의미란 말인가? 일단 불필요한 책을 없애고 꼭 필요한 책만 신중하게 골라 남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것은 곧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었다. 또 책을 쌓아두었을 때는 이미 있는 책부터 다 읽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다른 책을 잘 읽지 못했다. 책을 줄이고 나자 언젠가 필요할 것 같은 책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책을 찾아서 읽을 수 있었다. 독서 방식도 바뀌었다. 갖고 싶으면 사들이는 게 아니라 꼭 봐야 할 책과 보고 싶은 책만 엄선해서 읽는다. 수천 권의 좋은 책을 읽어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안 읽으니만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용도 읽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반드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과정에서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집에 있는 책에만 집착하면 얻을 수 있는 건 딱 방 크기만큼이지만 책을 줄이면 한 번도 내 것이 되지 못했던 실천적인 지혜들을 얻는다. 또한 옷을 비우는 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옷이 생각 이상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옷만 줄여도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CEO들은 그 점을 일찍부터 알았다. 스티브 잡스는 일상에서는 물론 일할 때와 공식 석상에서도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만 입고 다녔다. 우주에 흔적을 남기고 싶다던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만 집중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주커버그도 마찬가지다. 옷장에는 흰색 티셔츠만 20벌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는 뭘 입지? 아침에 뭘 먹지? 이런 사소한 의사결정들이 피로하게 하고 에너지를 소모시킨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들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나는 그 이유가 겉으로 드러난 생각과 태도가 남들에게 옷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을 진정으로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많은 옷, 화려한 옷, 유행을 타는 옷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옷의 개수가 아닌 내면의 성장을 쌓아야 되는 이유이다. 일을 잘 하려면 일단 내 방에서부터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야 한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손에 들고 찬찬히 살펴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 물건이 현재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혹시 이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물건은 사고 나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저분해지면 닦고, 씻기고, 폐기물이 생기면 내보내고, 그러느라 필요한 일에 쏟아야 될 에너지를 잡아먹는다. 아침에 어질러진 방에서 허겁지겁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잔뜩 쌓아놓은 물건과 설거지거리를 먼저 맞이한다. 물건이 많은 집은 가뜩이나 복잡한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또 다른 노동이 시작되는 곳이다. 귀찮은 집안일에서 해방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비행기가 텅 빈 활주로를 지나듯 빗자루와 걸레와 함께 내달린다. 식기는 2개, 조금 넓고 깊은 그릇에는 국이나 찌개를, 넓고 얇은 접시에는 반찬과 밥을 함께 담아 먹고 설거지를 가볍게 끝낸다. 물건이 여행 가방에 모두 들어갈 만큼 적음으로 필요한 것을 금방 찾아 외출한다. 저녁에 여백의 공간에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내일 할 일을 떠올리면 하루가 정리된다. 무늬 없이 깔끔하고 사락거리는 면 이불에 쏙 들어가서 기분 좋게 잠에 취하면 다음날 왠지 일을 시작하는 마음도 가볍다. 정갈한 방은 이렇듯 몸과 마음을 리셋하는 힘이 있다. 절에서 스님들이 소유물을 적게 지니고 사는 이유는 단순히 욕심을 적게 지녀야 한다는 불교의 관습 때문만은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덜 중요한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 속세에 사는 평범한 우리의 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여행했을 때 가장 기분 좋게 머물던 호텔방에 다시 왔다고 상상해보자. 시작은 이 방에서 무엇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일단 발을 딛고 있는 바닥을 본다. 바닥에는 물건이 없다.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피곤하다는 이유로 옷을 허물처럼 벗어놓고 가방을 던져놓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호텔방은 그런 게 없어서 단정하다. 그러므로 바닥에 있는 물건을 치우는 것이 첫 번째이다. 바닥에서 가구로 시선을 옮긴다. 가구에도 잡다한 물건이 없다. 물잔, 책 한두 권, 매일 쓰는 화장품 정도, 옷가지가 여기저기 걸려있거나 각종 장식품과 잡다한 물건은 비우기 박스를 마련해서 다 치워버린다. 박스 안의 물건은 중고로 팔거나 기부하고 그럴 수 없는 건 버려서 처분한다. 두 남자의 미니멀 라이프의 저자인 조슈아 필즈 밀번은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모두 공짜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일몰을 보는 시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시간, 좋은 책을 읽는 시간 등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 모두 공짜이거나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 누군가를 만난다면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거나
도심의 공원이나 한강에서 서로 쌓아온 도시락을 나눠 먹거나 둘레길을 함께 걷는 것만으로 족하다.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절에 가거나 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한참을 잊었다가 다시 찾은 일상의 행복이다. 무엇보다 돈으로 하는 힐링은 행복의 지속 시간이 짧은 반면 평범한 일상에서 찾은 행복은 지속 시간이 길다. 물건을 사서 얻은 행복은 며칠 가지 않는다. 하나를 얻으면 곧 더 나은 것이 탐나기 때문이다. 먹거나 술 마시는 건 역시 그때만 행복할 뿐 다시 이 기분을 느끼고 싶으면 계속 무언가를 입에 넣어줘야만 한다. 반면에 만남, 산책, 일몰 보기, 종교, 봉사 같은 일상의 행복은 오랫동안 남는 데다가 언제든 쉽게 접할 수가 있다. 윌든의 소로우처럼 숲속에서 들어가 자급자족 생활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저 더 나은 것에 대한 욕심을 줄이면 과로하며 살지 않게 된다. 나는 물건을 줄인 뒤로 물욕이 줄었다. 물욕이 줄어드니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다. 예전에 비해서 생활비가 절반밖에 들지 않는다. 애써 절약하며 살거나 궁색하게 사는 건 아니다. 물건의 기준이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행복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 결과 돈에 대한 불안이 줄었다. 이제 노동을 하는 이유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할 여유를 얻기 위해서가 되었다. 지금 이 생활이 좋아서라도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갈망하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물론 지금보다 더 나은 차와 스마트폰, 가방, 옷들의 유혹은 끊임없지만 그때마다 소비 유혹에서 벗어나는 나만의 비결이 있다. 물건의 가격을 노동하는 시간으로 따지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만약 물건이 일하면서 치르는 희생만큼 행복을 주지 않는 것 같다면 가치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사지 않는다.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은 22일. 이 시간만큼 당신은 내내 행복했는가? 며칠은 볼 때마다 행복했지만 곧 더 나은 가방과 차를 보고 금세 그 마음이 시들해지지 않았는가? 어쩌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 달 혹은 1년 내내 상사에게 모진 잔소리를 듣고 야근하며 일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작은 집 생활에서 얻은 자유 덕분에 나는 일하는 즐거움을 되찾았다. 한때는 돈 때문에 마지못해 일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때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적게 벌어도 더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에 뛰어들 자유도 융통성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지출이 전보다 줄어든 지금은 더 만족스러운 직업에 몸을 담고 스스로 천직이라 여기는 일을 하면서 내 안에 목적의식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야말로 소박한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집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집은 사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이어야 한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집, 진정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집이 가장 좋은 집이다. 많은 물건 때문에 집 크기를 늘린 것이라면 물건부터 줄인다. 물건이 적으면 작은 집에 살아도 전혀 비좁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물건이 많은 큰 집보다 물건이 적은 작은 집이 훨씬 넓게 느껴진다. 일을 할 때 집중력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만 두는 업무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물건뿐만 아니라 정보마저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내게는 정보를 다루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만 보관하는 한계의 원칙이다. 전자는 종이 서류에 해당하고 후자는 디지털 파일에 해당한다. 한 손과 한눈으로 다룰 수 없다는 건 군더더기가 많아서 현재 일에 집중할 수 없다는 뜻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얇은 파일철 2개를 둔다. 하나는 계약서처럼 장기간 보관해야 되는 문서로 집에 있는 여행 가방 안에 넣어둔다. 나머지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문서이다. 서류가 적다고 해서 일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서류만 보관하므로 필요한 것만 빠르게 찾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가 있다. 세계적인 투자개발 회사의 대표이자 베스트셀러 원싱의 저자인 게리 켈러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싱에만 집중하라고 말한다. 그는 도미노를 예로 들어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선형으로 시작된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정해서 실행하고 끝내면 그것이 도미노처럼 다음 일에 영향을 미쳐서 나머지 일들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생각해보면 나 역시 지금처럼 강의를 하게 된 데에는 도미노의 영향이 있었다. 웹사이트를 만들고 글을 썼을 뿐인데 이것을 계기로 강연 의뢰를 받았다. 만약 지금 할 일은 많은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덜 중요한 것들을 머릿속에서 지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일단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쭉 쓴다. 그 다음 켈러처럼 다른 일들을 쉽게 만들어줄 가장 중요한 일을 고른 뒤 나머지 목록은 그것들을 이룰 때까지 머릿속에서 싹 지운다. 물론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다급하고 중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니기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들을 동시에 다 잘할 수는 없다. 오히려 여러 가지 일을 쫓아가다가는 모두를 놓치게 된다. 옛말에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는 모두 놓친다고 했다.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말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라는 속담이다. 경험해보니 옛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치타는 동물을 잡으러 초원에 나가면 처음 목표로 삼은 사냥감 한 마리만을 향해서 뛴다고 한다. 뛰다가 가까운 곳에 다른 사냥감이 보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치타는 결국 목표로 한 먹이를 낚는다. 지금보다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을 일을 정확히 알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일이나 하고 싶지만 미뤄놓은 일일 수도 있다.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로 나의 행복에 필요한 일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실제로 성공하거나 행복한 사람 중 상당수는 평범한 우리처럼 여러 가지를 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철저히 하지 않고 남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
스티브 잡스를 예로 들어볼까? 2017년 출간된 비커밍 스티브 잡스에 따르면 생전에 그는 평생 일과 가족, 몇 명의 친구 외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컨퍼런스 같은 데 자주 참석하지도 않았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서 어울리지도 않았고 그 외에 번거로운 일도 만들지 않았다. 그가 제품 라인 등 일의 모든 영역을 단순화하면서 했던 말은 유명하다. 나는 내가 할 일만큼이나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혁신이란 1000가지의 생각을 거절하는 것이다. 중국 최대의 쇼핑 사이트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인 회장은 한 토론회에서 경영 철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선배가 수년 전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3가지를 늘 고민하라고 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바로 이것이다. 누구라도 일생 동안 가져야 할 고민이다. 100% 다 지키진 못하더라도 인생에서 버릴 것을 머릿속에 습관처럼 늘 떠올리기만 해도 쓸데없는 일에 주의를 덜 빼앗긴다. 최소한 오늘도 할 일 없이 하루가 또 지났네. 이렇게 자책할 일이 적어지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단순한 일, 즉 미니멀 워크를 얻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강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절제가 몸에 배면 그만큼 좋은 게 없다. 중요한 한두 가지에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은 더 생산적이고 여유롭다. 이제는 할 일 리스트를 줄이고 대신에 하지 않을 리스트를 써보자.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수시로 들여다봐도 좋다. 어느 순간 일은 빨라지고 여유가 늘어나는 걸 발견한다.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맥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못한 인맥을 만나지 않는 것도 더 중요하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만약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혹은 동등한 수준의 벗을 구하지 못하거든 차라리 굳게 결심하고 홀로 수행하라. 어리석은 자아와는 수행의 벗이 될 수가 없다. 이기적이거나 남 얘기만 하는 데만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내 인생도 괴로워진다. 어느 시인의 말 맞담아 사랑하고 좋은 것만 보고 느낄 시간도 많지 않은 생이다. 힘든 사람과는 삶의 벗도 비즈니스의 벗도 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먼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비운다. 괜히 만났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욕하느니 만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인성이 부족하다면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일할 때 자기가 얻을 것만 생각하고 원하는 바를 못 얻으면 남에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 도움이 될 인맥 같아서 무턱대고 관계를 맺으면 도움은커녕 스트레스만 받는다. 요새는 특히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나는 3번 정도 이런 뼈아픈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사람을 겉보기로 판단한 속물이었음을 반성해야 했다. 그 다음부터는 지식, 경력, 유명세, 학벌, 지위, 회사 등의 외적인 조건을 빼고 그 사람 자체만을 본다. 인성이 별로인 사람과 만나면 당장이든 나중이든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남겨야 할까?
나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말과 행동에 신중하고 베풀고 배려하며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저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함께 성장하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얻으려면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 형편없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릴 수는 없는 법이다.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나아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말을 줄이되 많이 듣고 타인을 배려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타인의 호감을 얻으려 애쓰는 건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이지 내 인생이 아니다. 당연히 일도 주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우리가 이상적인 삶을 살려면 남의 평가에서 벗어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박창굿 교수는 저서 초인 수업에서 주체성에 대한 니체의 철학을 이렇게 풀어낸다. 우리가 남의 평가에 민감한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노예 근성 때문이다. 고대 노예제도 사회에서 노예는 자기 자신을 주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했다. 노예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노예는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하면 기뻐하고 못했다고 지적하면 슬퍼한다. 유쾌하지 않은 말이지만 부인하기도 어렵다.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건 남이 아닌 나이다. 누구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해야 한다. 눈과 귀를 닫고 일하라는 말이 아니다. 나는 이를 통해 인생에서 어떤 행복을 얻고자 하는가?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나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우리가 일을 하게 된 참된 이유, 즉 일의 본질에 신경을 쓰면서 일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산의 평판은 중요하지만 본질과 부수적인 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 하버드 행복학의 권위자이자 행복의 특권의 저자인 긍정심리학자 숀 아처는 사람은 행복해야 성공한다며 성공해야 행복하다는 오랜 가설을 뒤집어 엎었다. 그는 하버드생들이 4명 중 1명꼴로 무거운 과제와 경쟁, 스트레스로 불행하다는 걸 발견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학생들이 왜 이다지도 불행할까? 이런 의문을 시작으로 아처 교수는 행복과 성공을 거머쥔 소수의 학생 1600여 명과 연구를 진행해서 특별한 행동 습관을 규명했다. 그 결과 긍정적인 태도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대처력이 높아졌고 업무 만족감이 향상되었으며 문제 해결력과 구체적인 성과 역시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다. 책에는 긍정적인 영업사원이 부정적인 영업사원보다 실적이 37% 높은 것, 리더가 격려하는 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성과가 31% 높은 것, 긍정적인 자극을 받은 의사들이 부정적인 자극을 받은 의사들보다 정확하고 신속하며 창조적으로 진료하는 것 등 다양한 근거가 등장했다. 우리에겐 현재도 미래도 긍정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언젠가 이루면 행복해진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면 된다.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뭐뭐라면 행복해진다가 아니라 뭐뭐라서 행복하다고 생각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오늘 일을 문제없이 해내서 행복하다처럼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얼마나 단순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일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꽉 찬 삶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보이지 않습니다. 버릴수록 중요한 것이 남습니다. 일과 주변, 그리고 내 마음까지 단순하게 만들 때 일이 편해지고 삶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 요약해서 읽어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위해서는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장 단순한 것의 힘입니다. 저자는 탁진현, 출판사는 홍익출판사입니다. 슬럼프에 빠져있던 2012년, 침대에 앉아있다가 방 옆 베란다로 시선을 옮겼다. 지난 10년간 일하면서 모은 7개의 서류 박스가 보였다. 박스 하나를 열자 취재 수첩 40건이 보였는데 순간 당황했다. 내 글자도 몰라볼 만큼 엄청난 악필로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쓸모없는 물건을 언젠가 필요할까봐 이사할 때마다 싸들고 다닌 내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던지. 그날 수첩뿐만 아니라 베란다 안에 있던 박스를 모조리 비워냈다. 그렇게 텅 빈 베란다를 본 순간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홀가분함. 태어나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것은 해방감이었고 진짜 자유였다. 그때를 시작으로 나는 집안의 물건을 비우기 시작해서 이제는 여행 가방에 다 들어갈 만큼 줄였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무실의 물건과 정보, 더 나아가 일, 소비, 인맥, 걱정까지도 덜어서 최소한만 남았다. 그러자 신기한 변화가 생겼다. 야근이 줄면서 삶의 여유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았고 사람 스트레스와 돈 걱정이 줄었다. 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던 내가 가치를 느끼는 일을 찾으면서 현재에 집중했다.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자 가장 원하던 소중한 삶이 채워졌다. 언젠가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며 일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서 일이 행복해졌다. 단순한 것이야말로 마치 마법처럼 무엇보다도 큰 힘을 가졌음을 나의 삶으로 직접 겪음을 깨달았다. 나는 이러한 일의 방식에 미니멀 워크라는 이름을 만들어 붙였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임으로써 그때 얻은 가장 가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는 의미이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거나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는 여유일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일 수도 있다. 내가 확실히 알게 된 건 일의 행복이란 현재를 잘 살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단순함은 불필요한 것을 비움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찾아준다. 여행에서 짐이 많으면 여정이 힘들고 목적지까지 가기 힘들듯 인생에서도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떠안고 있으면 과정이 괴롭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어깨에 진 짐의 무게를 가볍게 할 때야 인생은 자유롭고 행복해진다. 특히 가방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라이프 스타일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가방에 잡동사니가 많아서 무겁다는 것은 다른 것들의 관리도 그렇게 한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에는 집은 물론 회사의 책상까지 어수선하고 불필요한 물건이나 불편한 관계까지 떠안고 사는 사람이라서 스트레스가 많다. 반면 가방에 꼭 필요한 것만 넣어서 가볍게 다니는 사람은 집이나 회사에서도 깔끔하고 스트레스도 적다. 그런 점에서 가방의 무게는 일의 무게이고 나아가 인생의 무게이다. 일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자신의 가방 무게부터 점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무거운 가방을 매일 힘겹게 들고 다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꼭 넣고 다녀야 할 물건은 많지 않다. 가방 안에서 매일 쓰는 것과 가끔 쓰는 것을 구분하고 후자는 비워낸다. 일과 행복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아니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또한 없앤다. 여기에 더해서 가방의 개수까지 줄이면 출근하는 시간까지 빨라진다. 소설 책이 되어버린 남자의 주인공 비블리는 광적인 책 수집광이다. 그는 아름다운 겉모양의 책을 수집하고 2000개의 명언을 외운다. 그런 그는 어느 날 눈길을 끄는 표지의 책 한 권을 훔치고 책으로 변화하는 기이한 체험을 한다. 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삶으로 끌어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책에 흡수되어 갇혀버린 것이다. 나는 책이 되어버린 주인공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우리 사회 속의 많은 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방 한쪽의 벽면에 책을 잔뜩 채워 놓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책을 읽지만 잠시의 위안거리로 삼을 뿐 책장을 덮자마자 잊고 구석에 방치한다. 명언을 줄줄 외우면서 옳은 말만 하고 글을 쓰지만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꽤 본다. 집에 있는 내 책장을 보다가 나는 의문이 생겼다. 지식과 지혜의 보고라는 책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삶은 힘든 것일까? 그때부터 책을 줄여야겠다고 다짐했다. 삶의 나아짐이 없이 보관만 하는 책이 무슨 의미란 말인가? 일단 불필요한 책을 없애고 꼭 필요한 책만 신중하게 골라 남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것은 곧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었다. 또 책을 쌓아두었을 때는 이미 있는 책부터 다 읽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다른 책을 잘 읽지 못했다. 책을 줄이고 나자 언젠가 필요할 것 같은 책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책을 찾아서 읽을 수 있었다. 독서 방식도 바뀌었다. 갖고 싶으면 사들이는 게 아니라 꼭 봐야 할 책과 보고 싶은 책만 엄선해서 읽는다. 수천 권의 좋은 책을 읽어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안 읽으니만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용도 읽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반드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과정에서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집에 있는 책에만 집착하면 얻을 수 있는 건 딱 방 크기만큼이지만 책을 줄이면 한 번도 내 것이 되지 못했던 실천적인 지혜들을 얻는다. 또한 옷을 비우는 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옷이 생각 이상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옷만 줄여도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CEO들은 그 점을 일찍부터 알았다. 스티브 잡스는 일상에서는 물론 일할 때와 공식 석상에서도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만 입고 다녔다. 우주에 흔적을 남기고 싶다던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만 집중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주커버그도 마찬가지다. 옷장에는 흰색 티셔츠만 20벌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는 뭘 입지? 아침에 뭘 먹지? 이런 사소한 의사 결정들이 피로하게 하고 에너지를 소모시킨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들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나는 그 이유가 겉으로 드러난 생각과 태도가 남들에게 옷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을 진정으로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많은 옷, 화려한 옷, 유행을 타는 옷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옷의 개수가 아닌 내면의 성장을 쌓아야 되는 이유이다. 일을 잘 하려면 일단 내 방에서부터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야 한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손에 들고 찬찬히 살펴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 물건이 현재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혹시 이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물건은 사고 나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저분해지면 닦고, 씻기고, 폐기물이 생기면 내보내고, 그러느라 필요한 일에 쏟아야 될 에너지를 잡아먹는다. 아침에 어질러진 방에서 허겁지겁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잔뜩 쌓아놓은 물건과 설거짓거리를 먼저 맞이한다. 물건이 많은 집은 가뜩이나 복잡한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또 다른 노동이 시작되는 곳이다. 귀찮은 집안일에서 해방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비행기가 텅 빈 활주로를 지나듯 빗자루와 걸레와 함께 내달린다. 식기는 2개, 조금 넓고 깊은 그릇에는 국이나 찌개를, 넓고 얇은 접시에는 반찬과 밥을 함께 담아 먹고 설거지를 가볍게 끝낸다. 물건이 여행 가방에 모두 들어갈 만큼 적음으로 필요한 것을 금방 찾아 외출한다. 저녁에 여백의 공간에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내일 할 일을 떠올리면 하루가 정리된다. 무늬 없이 깔끔하고 사락거리는 면 이불에 쏙 들어가서 기분 좋게 잠에 취하면 다음날 왠지 일을 시작하는 마음도 가볍다. 정갈한 방은 이렇듯 몸과 마음을 리셋하는 힘이 있다. 절에서 스님들이 소유물을 적게 지니고 사는 이유는 단순히 욕심을 적게 지녀야 한다는 불교의 관습 때문만은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덜 중요한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 속세에 사는 평범한 우리의 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여행했을 때 가장 기분 좋게 머물던 호텔방에 다시 왔다고 상상해보자. 시작은 이 방에서 무엇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일단 발을 딛고 있는 바닥을 본다. 바닥에는 물건이 없다.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피곤하다는 이유로 옷을 허물처럼 벗어놓고 가방을 던져놓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호텔방은 그런 게 없어서 단정하다. 그러므로 바닥에 있는 물건을 치우는 것이 첫 번째이다. 바닥에서 가구로 시선을 옮긴다.
가구에도 잡다한 물건이 없다. 물잔, 책 한두 권, 매일 쓰는 화장품 정도, 옷가지가 여기저기 걸려 있거나 각종 장식품과 잡다한 물건은 비우기 박스를 마련해서 다 치워버린다. 박스 안의 물건은 중고로 팔거나 기부하고 그럴 수 없는 건 버려서 처분한다. 두 남자의 미니멀 라이프의 저자인 조슈아 필즈 밀번은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모두 공짜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일몰을 보는 시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시간, 좋은 책을 읽는 시간 등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 모두 공짜이거나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 누군가를 만난다면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거나 도심의 공원이나 한강에서 서로 쌓아온 도시락을 나눠 먹거나 둘레길을 함께 걷는 것만으로 족하다.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절에 가거나 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한참을 잊었다가 다시 찾은 일상의 행복이다. 무엇보다 돈으로 하는 힐링은 행복의 지속 시간이 짧은 반면 평범한 일상에서 찾은 행복은 지속 시간이 길다. 물건을 사서 얻은 행복은 며칠 가지 않는다. 하나를 얻으면 곧 더 나은 것이 탐나기 때문이다. 먹거나 술 마시는 건 역시 그때만 행복할 뿐 다시 이 기분을 느끼고 싶으면 계속 무언가를 입에 넣어줘야만 한다. 반면에 만남, 산책, 일몰 보기, 종교, 봉사 같은 일상의 행복은 오랫동안 남는 데다가 언제든 쉽게 접할 수가 있다. 윌든의 소로우처럼 숲속에서 들어가 자급자족 생활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저 더 나은 것에 대한 욕심을 줄이면 과로하며 살지 않게 된다. 나는 물건을 줄인 뒤로 물욕이 줄었다. 물욕이 줄어드니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다. 예전에 비해서 생활비가 절반밖에 들지 않는다. 애써 절약하며 살거나 궁색하게 사는 건 아니다. 물건의 기준이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행복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 결과 돈에 대한 불안이 줄었다. 이제 노동을 하는 이유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할 여유를 얻기 위해서가 되었다. 지금 이 생활이 좋아서라도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갈망하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물론 지금보다 더 나은 차와 스마트폰, 가방, 옷들의 유혹은 끊임없지만 그때마다 소비 유혹에서 벗어나는 나만의 비결이 있다. 물건의 가격을 노동하는 시간으로 따지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만약 물건이 일하면서 치르는 희생만큼 행복을 주지 않는 것 같다면 가치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사지 않는다.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은 22일. 이 시간만큼 당신은 내내 행복했는가? 며칠은 볼 때마다 행복했지만 곧 더 나은 가방과 차를 보고 금세 그 마음이 시들해지지 않았는가? 어쩌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 달 혹은 1년 내내 상사에게 모진 잔소리를 듣고 야근하며 일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작은 집 생활에서 얻은 자유 덕분에 나는 일하는 즐거움을 되찾았다. 한때는 돈 때문에 마지못해 일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때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적게 벌어도 더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에 뛰어들 자유도 융통성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지출이 전보다 줄어든 지금은 더 만족스러운 직업에 몸을 담고 스스로 천직이라 여기는 일을 하면서 내 안의 목적의식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야말로 소박한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집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집은 사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이어야 한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집, 진정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집이 가장 좋은 집이다. 많은 물건 때문에 집 크기를 늘린 것이라면 물건부터 줄인다. 물건이 적으면 작은 집에 살아도 전혀 비좁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물건이 많은 큰 집보다 물건이 적은 작은 집이 훨씬 넓게 느껴진다. 일을 할 때 집중력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만 두는 업무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물건뿐만 아니라 정보마저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내게는 정보를 다루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만 보관하는 한 개의 원칙이다. 전자는 종이 서류에 해당하고 후자는 디지털 파일에 해당한다. 한 손과 한 눈으로 다룰 수 없다는 건 군더더기가 많아서 현재 일에 집중할 수 없다는 뜻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얇은 파일철 2개를 둔다. 하나는 계약서처럼 장기간 보관해야 되는 문서로 집에 있는 여행 가방 안에 넣어둔다. 나머지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문서이다. 서류가 적다고 해서 일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서류만 보관하므로 필요한 것만 빠르게 찾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가 있다. 세계적인 투자개발 회사의 대표이자 베스트셀러 원싱의 저자인 게리 켈러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싱에만 집중하라고 말한다. 그는 도미노를 예로 들어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선형으로 시작된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정해서 실행하고 끝내면 그것이 도미노처럼 다음 일에 영향을 미쳐서 나머지 일들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생각해보면 나 역시 지금처럼 강의를 하게 된 데에는 도미노의 영향이 있었다. 웹사이트를 만들고 글을 썼을 뿐인데 이것을 계기로 강연 의뢰를 받았다. 만약 지금 할 일은 많은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덜 중요한 것들을 머릿속에서 지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일단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쭉 쓴다. 그 다음 켈러처럼 다른 일들을 쉽게 만들어줄 가장 중요한 일을 고른 뒤 나머지 목록은 그것들을 이룰 때까지 머릿속에서 싹 지운다. 물론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다급하고 중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니기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들을 동시에 다 잘할 수는 없다. 오히려 여러 가지 일을 쫓아가다가는 모두를 놓치게 된다. 옛말에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는 모두 놓친다고 했다.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말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라는 속담이다. 경험해보니 옛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치타는 동물을 잡으러 초원에 나가면 처음 목표로 삼은 사냥감 한 마리만을 향해서 뛴다고 한다.
뛰다가 가까운 곳에 다른 사냥감이 보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치타는 결국 목표로 한 먹이를 낚는다. 지금보다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을 일을 정확히 알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일이나 하고 싶지만 미뤄놓은 일일 수도 있다.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로 나의 행복에 필요한 일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실제로 성공하거나 행복한 사람 중 상당수는 평범한 우리처럼 여러 가지를 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철저히 하지 않고 남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 스티브 잡스를 예로 들어볼까? 2017년 출간된 비커밍 스티브 잡스에 따르면 생전에 그는 평생 일과 가족, 몇 명의 친구 외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컨퍼런스 같은 데 자주 참석하지도 않았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서 어울리지도 않았고, 그 외에 번거로운 일도 만들지 않았다. 그가 제품 라인 등 일의 모든 영역을 단순화하면서 했던 말은 유명하다. 나는 내가 할 일만큼이나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혁신이란 1000가지의 생각을 거절하는 것이다. 중국 최대의 쇼핑 사이트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인 회장은 한 토론회에서 경영 철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선배가 수년 전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3가지를 늘 고민하라고 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바로 이것이다. 누구라도 일생 동안 가져야 할 고민이다. 100% 다 지키진 못하더라도 인생에서 버릴 것을 머릿속에 습관처럼 늘 떠올리기만 해도 쓸데없는 일에 주의를 덜 빼앗긴다. 최소한 오늘도 할 일 없이 하루가 또 지났네. 이렇게 자책할 일이 적어지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단순한 일, 즉 미니멀 워크를 얻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강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절제가 몸에 배면 그만큼 좋은 게 없다. 중요한 한두 가지에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은 더 생산적이고 여유롭다. 이제는 할 일 리스트를 줄이고 대신에 하지 않을 리스트를 써보자.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수시로 들여다봐도 좋다. 어느 순간 일은 빨라지고 여유가 늘어나는 걸 발견한다.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맥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못한 인맥을 만나지 않는 것도 더 중요하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만약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혹은 동등한 수준의 벗을 구하지 못하거든 차라리 굳게 결심하고 홀로 수행하라. 어리석은 자아와는 수행의 벗이 될 수가 없다. 이기적이거나 남 얘기만 하는 데만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내 인생도 괴로워진다. 어느 시인의 말 맞담아 사랑하고 좋은 것만 보고 느낄 시간도 많지 않은 생이다. 힘든 사람과는 삶의 벗도 비즈니스의 벗도 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먼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비운다. 괜히 만났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욕하느니 만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인성이 부족하다면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일할 때 자기가 얻을 것만 생각하고 원하는 바를 못 얻으면 남에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 도움이 될 인맥 같아서 무턱대고 관계를 맺으면 도움은커녕 스트레스만 받는다. 요새는 특히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나는 3번 정도 이런 뼈아픈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사람을 겉보기로 판단한 속물이었음을 반성해야 했다. 그 다음부터는 지식, 경력, 유명세, 학벌, 지위, 회사 등의 외적인 조건을 빼고 그 사람 자체만을 본다. 인성이 별로인 사람과 만나면 당장이든 나중이든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남겨야 할까? 나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말과 행동에 신중하고 베풀고 배려하며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저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함께 성장하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얻으려면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 형편없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릴 수는 없는 법이다.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나아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말을 줄이되 많이 듣고 타인을 배려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타인의 호감을 얻으려 애쓰는 건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이지 내 인생이 아니다. 당연히 일도 주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우리가 이상적인 삶을 살려면 남의 평가에서 벗어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박창굿 교수는 저서 초인 수업에서 주체성에 대한 니체의 철학을 이렇게 풀어낸다. 우리가 남의 평가에 민감한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노예 근성 때문이다. 고대 노예제도 사회에서 노예는 자기 자신을 주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했다. 노예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노예는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하면 기뻐하고 못했다고 지적하면 슬퍼한다. 유쾌하지 않은 말이지만 부인하기도 어렵다.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건 남이 아닌 나이다. 누구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해야 한다. 눈과 귀를 닫고 일하라는 말이 아니다. 나는 이를 통해 인생에서 어떤 행복을 얻고자 하는가?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나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우리가 일을 하게 된 참된 이유, 즉 일의 본질에 신경을 쓰면서 일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산의 평판은 중요하지만 본질과 부수적인 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 하버드 행복학의 권위자이자 행복의 특권의 저자인 긍정심리학자 숀 아처는 사람은 행복해야 성공한다며 성공해야 행복하다는 오랜 가설을 뒤집어 엎었다. 그는 하버드생들이 4명 중 1명꼴로 무거운 과제와 경쟁, 스트레스로 불행하다는 걸 발견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학생들이 왜 이다지도 불행할까? 이런 의문을 시작으로 아처 교수는 행복과 성공을 거머쥔 소수의 학생 1600여 명과 연구를 진행해서 특별한 행동 습관을 규명했다. 그 결과 긍정적인 태도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대처력이 높아졌고 업무 만족감이 향상되었으며
문제 해결력과 구체적인 성과 역시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다. 책에는 긍정적인 영업사원이 부정적인 영업사원보다 실적이 37% 높은 것, 리더가 격려하는 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성과가 31% 높은 것, 긍정적인 자극을 받은 의사들이 부정적인 자극을 받은 의사들보다 정확하고 신속하며 창조적으로 진료하는 것 등 다양한 근거가 등장했다. 우리에겐 현재도 미래도 긍정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언젠가 이루면 행복해진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면 된다.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뭐뭐라면 행복해진다가 아니라 뭐뭐라서 행복하다고 생각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오늘 일을 문제없이 해내서 행복하다처럼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얼마나 단순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일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꽉 찬 삶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보이지 않습니다. 버릴수록 중요한 것이 남습니다. 일과 주변, 그리고 내 마음까지 단순하게 만들 때 일이 편해지고 삶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 요약해서 읽어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위해서는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